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석방돼서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마치 테르미드로 반동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비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르미드로 반동 사건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1793년 권력을 잡은 로베스피에르 이 양반이 공포 정치를 펼쳤죠. 마치 대한민국의 이재명과 똑같습니다.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입법권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감옥까지 처형해 만든 인물이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무자비한 공포 정치, 29명의 탄핵, 그리고 대통령을 감옥까지 오동훈이하고 어떻게 커넥션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지만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러한 공포 정치. 그래서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아스팔트로. 여의도다, 강화문이다, 각 지방에서. 자, 그러면 로베스피에르는 어떻게 됐느냐? 로베스피에르가 이끌고 있던 당이 자코뱅당 아닙니까? 이 결국은 이들은 1794년 7월 27일 숙청을 당합니다. 반동으로 일어난 세력들. 그러니까 이거를 총칭해서 테러미드로 반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우파들이 일어나서 우파 애국심이 일어나서 이재명을 숙청한 것.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헌재도 나가고 구치소 대통령 나올 때도 제가 거기 있었죠. 영상도 찍고 강화문도 나가고 여의도도 나가고 상황에 따라서 저는 집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그 이재명에 대한 반동으로서 저는 집회에 나갑니다. 박근혜 때가 생각이 났어요. 8년 전에. 그때 헌재 앞에 지금은 5번 출구죠. 5번 출구죠 안쪽에 있었는데 5일 동안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8대0 선고를 받고 그때 돌아가신 분이 5명인가 4명인가 그렇죠. 그때 우리도 헌재로 쳐들어가자 막 마치 서부 사태 서부 지법 사태처럼 그랬어요.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구속당하고 그랬죠. 오늘도 그 집회에서 많은 그 당시에 8년 전에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를 회상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대통령은 이제 석방이 되었고 마치 프랑스 혁명에서 테르미드로 반동 이 지금 상황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테르미드로 반동에서는 자코뱅파 로베스 피에르가 이제 딱 참수를 당하죠. 이재명이도 이런 어떤 행동을 했었는데 뭐 자유민주주의 그 공화국에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최소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입니다. 이재명, 정청래, 박지원, 오동훈, 심우정이, 박세현이, 우종수 뭐 이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 전부 다 내란죄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도하게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민들은 당연히 반동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테르미드로 반동이다.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 처음에 그 자코뱅파는 지지를 받았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들이 집권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하고 똑같아요. 야,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서 헌재에 있다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우, 이제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어르신들한테 참 제가 죄송한데 체력이 많이 딸려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함께 뭐 싸울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싸울 거예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것은 이미 무효가 되어야 된다. 지규현 판사가 판시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구속 그 기한을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1차적인 이유였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애초에 구속영장, 체포영장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적법하지 않다. 불법이다. 이것이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이라 그러면 이것이 오동훈이도 그렇고 오동훈이는 당연히 조사를 받고 구속이 돼야 되고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커넥션을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죠?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왜 이제 당신이 그렇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거짓된 정을 했느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계속 추구할 거 아닙니까? 추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나온다고 봐요. 어디까지? 박선원, 김병주, 이재명 줄줄이 엮여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지만 이긴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또 숨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수세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숨어들거든요. 숨어서 다시 도모합니다. 다시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도모하고 각각의 여러 가지 또 악선전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동안 역사가 보여준 공산주의자들의 운동사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사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정말 지기현 판사 74년생인가 그렇더라고. 저보다 한참 어리죠. 어린데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때 구치소 앞에 있었는데 대통령 걸어 나오는 거 제가 다 찍었거든요. 정말 야, 인파 그리고 북소리 대충 나올 때 함성 소리 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저도 막 눈물이 날라고 했었죠. 그때. 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누명이라기보다도 대통령에게 씌워진 그 프레임 이제 벗을 수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특검 팀장으로서 활동할 때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좌파들이 이 정도인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렇구나 라고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나왔고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동안에 당신이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는 초기 단계 아닙니까? 이제는 공격해야 된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을 완전히 쓸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